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께서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더 소통하고 설득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생각을 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자리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진석 의원으로 오늘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사 1층 브리핑 룸으로 내려와가지고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는 그 인선을 직접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정 의원과 함께 입장을 해서 정진석 의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정계에서도 여야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앞으로 비서실장으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고 내각, 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서요,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에 기자들 질문도 받았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향후에 국정운영 방향을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통령님이 용산 참모들이 앞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득을 드리고 소통을 하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 관계뿐 아니고 야당과도 관계를 더 설득을 시키면서 소통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대통령님이 기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정 의원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희동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합니다. 이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다,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런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찾아가지고 국민들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라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국정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 이거는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님은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아주 그냥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자회견 형식으로 오늘 질문을 받는 것은 아마도 2022년 8월인가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그해 11월달 기자들과 하는 그 출근길 문담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다가 그 이후에 2023년 5월에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비공식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소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이제 기자들과의 만남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주 그냥 명쾌하게 기자들 질문을 받으시면서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의원을 오늘 발탁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이죠. 그리고 서울 성동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서 16대 총선 때 공주 연기에서 처음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정무 감각도 뛰어나고, 정진석, 그리고 또 앞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히더라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고 2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 등을 지냈고, 어쨌든 내무장관을 지낸 고 정성무 전 의원의 자제분 되시는 분이잖아요, 정진석 씨가.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정진석 전 의원이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야당과 여당 또 민생 이렇게 아마 두루두루
큰 일을 하실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충청남도 예산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는 청양 나왔습니다. 우리 정진석 지역구인 청양 운곡면 광암초등학교 나왔어요. 어쨌든 뭐 고향분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능력이 된다. 그리고 정무 감각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대통령님 밝은 표정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풀을 게 또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대통령님께서 그냥 독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들하고 오찬하시는 게 더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조금 숙고하셔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1대1로 비공개로 만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마음이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은 열심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윤석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대통령님 직접 발표하신 부분도 아주 명쾌했었고 희망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듣겠다. 이재명 이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님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대통령님께서는 듣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며칠 시간을 두고 이재명 씨가 말한 부분을 아마 또 민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않을까 이렇게 또 희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저분이 청와대에 왔을 때 뭐 25만 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대통령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대통령님께서 국민에게 돈 풀어주는 거 이런 거는 거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힘들 거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오면은 그건 큰 오산이다. 이재명 씨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 어쨌든 뭐 야당 대표니까 만나는 걸 만나는 것이고 사법 리스크 문제는 또 사법부에서 할 일이고 정무적인 거나 또는 어떤 법적인 그 테두리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이재명 존재감이 홀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님 비서실장 정진석 잘 임명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